안녕하십니까. 11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죠. 12월이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글로벌 시황 및 그 선물 옵션, 특히 선물 옵션은 12월에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나라 선물 옵션 편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은 뭐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급락을 할 때, 올라갈 때는 또 쉽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또 뉴욕 시장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너무 과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엄청난 호재가 있냐 이거죠.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뭐 이스라엘까지 전쟁이 있을 때도 일시적인 조정 외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올해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다. CPI나 PPI가 둔화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기대감, 전부 기대감이에요. 아직까지 FOMC의 그 중요 당직자들도 그렇고 논의되는 게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어요.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지만 내년에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고 시장에 엄청난 딴때 같으면 충격을 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냐? 이게 상승을 이렇게 할 때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또 계속 올라가요. 이제 이게 어디서 꺾이느냐?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3만 5천 한 67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과연 여기를 돌파해가지고 더 연말까지 가면은 이제 오버슈팅까지 나오면은 뭐 크리스마스 랠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나오는 게 미리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랠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니면 올라가다가 또 어떤 악재가 또 생겨서 갑자기 빠지면 또 무섭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 뭐 기업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중국의 중저그룹이 4,600 위안 정도의 빚이 있다. 예, 84조 정도가 돼요. 84조. 그래서 과연 이것도 디폴트로 과연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뉴욕 시장은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그냥 계속 상승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이제 공매도 갖고 얘기가 많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공매도를 해서 갑자기 회수를 하는 바람에 56조 정도의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이 공매도에 갖고 늘 수익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당할 때는 크게 당한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약하죠. 약하긴 약한데 그 모든 악재의 근원지나 이런 그 급락을 할 때는 뭐 다른 나라에서 나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붕괴되거든요. 먼저 미국이 빠질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면서 공포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유도 없이 많이 올라가요. 이유가 있겠지만은 좀 미흡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요. 그럼 우리 시장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50이나 2,600 정도는 가 있어야지 정상인 건데 아직까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강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약간 또 눌리는 모습인데 이 눌리는 모습이 어느 정도 조정이 2,450 정도 이 정도는 최소한 지지가 돼서 올라가야 그다음에 산타릴리를 좀 기대할 수가 있다. 또 지나치게 빠지면 올라가도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중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지금 세계에서 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 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IMF가 지금 한국의 17개국에 대한 기업 부도 증가율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네덜란드가 기업 부도율이 60%로 세계 1위고 2위가 40%, 부도율이 40%예요. 그러니까 10개 기업에서 한 4개 정도는 부도가 나고 있다는 통계인데 실질적으로 중소업체까지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40%가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2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런 부채 증가 속도나 이런 것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성장도 빠르게 한 부분도 있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부채 문제와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악재로다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인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는 306에서부터 그다음에 지금 거의 338까지 거침없이 올라왔어요. 올라갔지만 조금 미약하기는 하도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은 335, 340에 안착이 돼야 된다. 근데 일단은 335 위에서는 안착이 됐었어요. 338대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금 안착이라는 건 여기가 안 깨져야 되는데 지금 330하고 살짝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화 정도가 그리고 지난번에 이 라인이 복잡했었는데 싹 지우고 새로 설정을 했잖아요. 저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선 추세 때까지. 그래서 사선하고 직선하고 같이 봐줄 때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그랬을 때 요 자리에 안착이 돼야지 이 사선대하고 여기에 만나는 지점에서 안착이 돼야지 상승 추세로 이제 완전히 갈 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정확히 이 사선 추세대 위에 계속 나흘 동안 찍고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돼서 일단 요 340 위로다가 안착이 되면은 횡보를 하더라도 상승 추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상단에 맞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으로서 보면은 한 330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괜찮아 보여요. 330 정도 한 4포인트 정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330 정도는 일단은 지켜진다. 지지선으로 다음 주에 보면 돼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뭐 5단위로다가 325, 뭐 322. 근데 322.2 여기가 무너지면 진짜 안 좋아요. 이거는 뭐 완전 바닥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330에서 라인을 두 개를 항상 쳐놓는 게 중요할 때는 이 정도에서는 지지가 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돌파하더라도 340 위에서 갔을 때 345 정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만기 때는 이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5포인트 정도로 지금은 열려 있다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옵션인데 자, 옵션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등 가격이 정확하게 지금 334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점대 초반하고 4점대 후반 아직도 비싸죠. 지난주에 6점대였기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어요. 1점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1점대가 떨어진 상태인데 항상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중박 이상이 터지는 조건은 거의 0.3대 왔을 때 이 등 가격이 0.3대 왔을 때 그 다음에 외가격 2호가 3호가 초대박이 터지면 4호가까지 0.3 이하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만약에 나온다라면 언제든지 뭐 지금 지난주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4포인트, 5포인트가 올라가도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옵션이. 근데 만기 전이나 만기 때는 5포인트 정도면은 1000%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음 주에도 뭐 항상 호악재가 갑작스럽게 막 2, 3일 연속으로 생기면은 그거는 뭐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럼 중박 이상이 나올 수 있지만은 다음 주까지는 한 주 더, 지난주도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죽여야 된다, 위아래로. 그래서 양프리도 죽이고 하면서 일단은 지금 한 4점대 후반에서 5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콜옵션 쪽이 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콜옵션이 약간 더 비싸요. 약간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다음 주 풋옵션이 월화 정도에서 반등을 주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에 또 옵션 그 선물의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그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30분 번호 살펴보겠는데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것도 말씀을 안 드렸네. 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상태에서 334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콜옵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한 5호가 정도는 돼요. 지난번에 7호가였는데 이제 점점 올라오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 한 3호가 4호가 등 가격에서
한 3호가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345 정도까지는 매매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347.5나 이 밑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꼭 싼 거 많이 사니까 수량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거는 오버나잇보다는 당일 매매로 끝내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45 요 위로다가 하시는 게 좋고, 풋옵션도 마찬가지예요. 1.3 정도까지 325 정도까지가 괜찮다. 마찬가지로 뭐 322.5는 0.9나 뭐 0.5 요 정도까지는 당일 매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오버나잇을 할 때는 운 좋으면 이게 뭐 50% 100% 수익이 나지만 한 번에 뭐 50%뭐 70%씩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항상 이 등 가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4호가 정도, 4호가 정도를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 똑같아요. 워런트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위클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옵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난번에 푸시 그랬죠. 지난번에 푸시 제가 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쉽게 안 빠진다. 박스를 이 120분 봉상 지금 보면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막 급나가는 게 없어요. 이거를 깨려면 뭐밖에 없다? 개파락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올라갈 때도 갭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 지금 콜옵션 345 기준으로 1.0 이상을 제가 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볼 때 0.52가 지지가 되느냐, 거의 50% 정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되면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만은, 이게 만약에 개파락해서 이게 깨졌다 그러면 한 2호가 정도는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콜옵션을 홀딩하신 분들은 지금 이 345 기준으로 해갖고는 일단 0.52가 지켜지느냐. 그리고 당일 매매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언제든지 또 반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갭이 떠서도 이 100일짜리가 지켜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무너져서 0.8대까지는 가면은 다시 올라올 수는 있는데 20% 정도니까 0.8 이하가 깨졌다. 무조건 한호가 올려야 돼요. 이걸 바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급등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 풋옵션 같은 경우는 하는 322.5 비슷한 가격인데, 이 322.5 풋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척도로 보기에는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 저점이 0.57이에요. 지금 60분 봉상 0.57인데, 다음 주 뭐 월요일 됐던 화요일이 됐던 하락을 하더라도 이 0.57이 지켜지느냐. 이 저점에서 아직까지 100%를 못 올라갔어요. 100%를 못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나오나 싶으면은 계속 하락. 이 30분 봉상 보면은 바닥이 나온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계속 저점이 깨진 상태예요. 저점이 계속 깨지고, 이제 바닥인가? 그럼 또 개파락에서 깨고 또 깨고, 이제 반등 나오는구나. 또 깨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이 정도 저점에서는 0.57에서 0.92까지 올라갔는데, 하락을 하더라도 이 0.57까지 안 오고 예를 들어서 0.6대라든지 0.8대라든지 또 반등이 나와서 이 고점 0.92를 돌파하고 1.43 정도가 돌파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서부터 한 200%, 300%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니까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나올 때는 만기 전주에 요새는 많이 나와요. 만기 전주에 거의 다 나왔어요. 크게 나온 것들은. 그리고 또 만기 전날까지 오히려 나오고, 만기날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만기날 평상시에 이제 만기 일주일 전 만기주에 안 나오다가 만기 당일날 콜풋이 1000% 이상이 두 번 다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상으로 보면은 뭐 진짜 100만 원 갖고 1억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게 계속 그렇게 벌 수가 없는 거죠. 꾸준하게 그렇게 벌 수만 있다면 되는데, 어느 한 마디만 먹어도 잘하는 거다. 그 뭐 얼마 터졌다고, 야 이거 뭐 다 수익 났겠네. 왜 거꾸로만 가지? 지금 풋인데 왜 콜을 가지? 왜 콜인데 풋을 가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대박이 났어야 돼요.
때문에 이렇게 아예 안 할 때 볼 때는 잘 보여요. 근데 내가 포지션이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일 위험한 거는 계속 말씀드려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손실 봐서 연락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바나잇, 몰빵 진짜 그걸 못 고치나 봐요. 그걸 고치셔야 되는데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뭐 전문가의 맹신 주식도 똑같아요. 맹신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이거를 아무리 좋다고 하는 종목이 있어도 이거를 내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석을 정확히 못하고 무조건 따라갔다? 그러고는 누구 탓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뭐 자기네들이 모든 게 열이면 열 다 맞히면은 뭐 그 방송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방송을 하면서도 나도 도움도 되고 그다음 매매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면서 더 신중해지고 이런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무슨 대단하게 뭐 누가 얘기했다고 얼마까지 갔다 맞는 것도 있겠지만 10개 얘기하면 두세 개만 맞아도 이 시장은 난리가 나요.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 하고 하여튼간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이 남았고 지금 선물 옵션 선물이야 이제 뭐 기관들이야 저기 하면 롤오버 하고 하지만은 개인들은 옵션을 위주로 하시는데 과연 이제 말일주부터 빨리 터질 때는 말일주부터 올라가서 첫째 주까지 2주 정도 이어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만기주 일주일 전에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만기주에는 월요일날 반대쪽으로 꼭 휩소장을 만드는 것 같이 해갖고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해서 한쪽으로 몰리게끔 만든 다음에 그대로 끌어올린다. 그다음 갭 뜨면 밀고 갭 뜨면 밀고 갭 뜨면 밀었다가 다음에 갭 뜨고 그냥 날라버린다. 못 따라오게.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한 거는 지난 영상에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갖다가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돼요. 중요한 거 반복되고 나중에 잘할 때는 야 내가 이걸 잘 봐서 잘했구나 하지만은 손실 보고 잘못될 때는 나중에 보면 안다니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계속 메모를 하더라도 한 번, 10번, 뭐 100번 봐서 안 돼요. 1000번, 10,000번 그 이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반사적으로 공식처럼 어떤 차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법도 마찬가지고 반사적으로 내가 손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공부가 했을 때 그다음에 감이 필요한 거예요. 감을 먼저 쓰는 사람은 안 된다. 초보자들이 무조건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은데 그건 감이 아니죠. 그건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어느 정도 경제감은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오더라도 이게 분명히 상승할 것 같은데 하락할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 큰 게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경험이 쌓였을 때 감을 갖다 믿어라. 근데 감이 내가 본 대로 가면 몰라도 틀리면은 그 바로 거기서 종료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2월 만기가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항상 이 파생 시장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몇 종목만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주나 이제 만기 때는 파생 갖고만 하는데 이게 우량주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뭐 싼 주식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그리고 주식을 제가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석은 누구 못지않게 하고 그전에 동국제강 제가 말씀드리고 이 현상 치고 쫙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또 거의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량주들은 예를 들어 시장이 올라가다가 급락을 했어. 급락을 했을 때 우량주들을 조금씩 꾸준하게 사들어가서 손익분기점 이상이 가서 시장 분위기가 요새가 좋아질 때 비중을 실으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꾸준해요. 꾸준하게 지금 크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박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도 이 두 줄 친 라인 여기가 중요하다. 한 11,800원 정도. 근데 실제로 뭐 2만 원까지 갔었죠. 갔는데 항상 마찬가지만 이게 여기서 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지가 며칠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빠졌다가 지금 요 근처까지 왔어요. 마찬가지로 11,800원에서 12,0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13,000원, 그 다음에 많이 가면 한 14,440원 정도가 지금 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도달을 하고 여기까지 돌파했을 때 내년에도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런 종목으로 뭐 종목 70% 80% 손실 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CJ 대한통운도 지난번에 이 저점서부터 그 다음에 1차 저항선, 그 다음에 2차 저항선, 그 다음에 요 두 라인 여기를 돌파하면은 좀 분출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뭐 한동안 안 봤죠. 이거 CJ 한 달 됐나? 한 달, 두 달 그 정도 되고 그리고는 실제로 돌파해 갖고 예, 잘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주들은 꾸준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물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우량주를 많이 말씀드린다. 주식에서도 손실 크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맨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섹터가 비슷하니까 하이닉스 보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점 지난번에 여기 쌍바닥 여기서 1차 저항인데 지지가 되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면 크게 갈 수 있다.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눌리더라도 11만 원 5천 원 정도만 지켜지면은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가 이탈하고 이 두 라인 항상 친 거 여기 이탈을 했을 때는 아예 지금 그때는 쳐다보면 안 된다. 우량주만 갖고 하는 게 나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좀 강하게 줬다가 13만 2,400원까지 올라갔다 또 많이 눌렸었죠. 많이 눌렸는데 지금은 자리를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일단은 저점이 낮아지지가 않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 내려오더라도 11만 한 10만 한 1,4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오늘 네 종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파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하신 분들이 뭐 저한테 오신다고 해갖고 오늘 두 분 오시고 내일 또 한 분 멀리서 오시고 근데 매매가 잘못됐을 때는 얘기를 해야 돼. 얘기 안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정말 치명적으로 됐을 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치명적으로 됐을 때 종목을 하나하나 내가 찍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라이브를 지금 안 하니까는 상관이 없는 거고 라이브를 하게 되면 사실은 1대1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하고 단톡방도 막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 자문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거의 다 불법이다. 그런 데다 또 의뢰를 해갖고 그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그게 뭐 거의 고쳐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고쳐 나가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좀 천천히 해. 제일 조급한 게 문제예요. 너무 빨리 하고 너무 많이 금액을 싣고 너무 수익이 빨리 나길 바라고 그만큼 더 빨리 손실이 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조금 더 신중한 매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 선물 옵션에서 라이브 하는 데가 한 몇 군데 있어요. 뭐 드문드문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 시작해요. 조금씩 봐요. 봐봐야 한 2분, 1분, 그다음에 길게 봐야 한 3분 그 정도로 이제 드문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제가 봐서도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많아요. 피해자들 많은데 이걸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몇 군데는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구독자가 월등히 많고 거기에 현혹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두 군데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예. 근데 파생을 해가지고 뭐 수익을 꾸준히 잘 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생은 파생만 해야 돼요. 선물 옵션이 선물 옵션만 하고 주식 상당 정도는 괜찮겠죠. 나중에 뭐 중요한 거 몇 개 올려주고 이러는 거까지 상관이 없는데 파생 선물 옵션만 해서 집중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의 다 80% 이상의 시황 설명만 하고 있어. 지금 뭐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선물을 했을 때 선물 매수냐 매도냐. 지금 쉬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냐. 지금이 콜옵션이냐 풋옵션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인데 어쩌다가 이제 그만큼 그거를 이해는 해요. 왜냐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
10번 잘하다, 10번, 2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그 원망을 말도 못하게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아시겠죠. 경험이 없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 한 2분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정이 돼 있어요. 저도 라이브를 예정되는데 저는 솔직히 하면 좀 다를 거예요. 선물 매수냐 매도냐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내 컨텐츠를 할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따라해라 했다면 큰일 나 이게. 예?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80명 수익 올리고 한 10명이 손실 보고 10명이 본전했다 하면 10명한테 나는 시달린다니까. 그래서 다 힘들어 하는 거예요.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함부로 얘기 못 하고.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더 잘할 거예요. 자기들이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더 공부를 하고 오든지 그래야지.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누가 이게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 스터디라는 게 그런 거고 교육이라는 게 교육 거액을 들여서 교육 받았는데 맨날 안 된다? 그럼 교육 그 거액을 왜 받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걸 왜 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따로 또 방을 만들잖아요. 회원방, VIP방, VVIP방. 그 거액을 다 내고 그것만 보존을 해도 몇 년이면 5천만 원 이상 버는데. 그래서 하여튼 오래간만에 좀 답답해서 또 그런 부분이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제가 뭐 저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도 댓글 리딩에서는 뭐 위클리 2번 연속 적중을 했어요. 근데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 다음에 보시는 것 같고 중요할 때는 댓글로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제발 남 탓만 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말고 내 탓도 있구나. 내 탓도 있는데 누가 좋다고 한다고 해서 주식이든 옵션이든 위클리든 그 믿고 들어가지 마요. 그 어쩌다가 먹어요. 어쩌다 벌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책임하에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가 1억을 날리든 10억을 날리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단돈 몇백만 원 갖고도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고 추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례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거액들이 많아요. 너무 거액들이.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래서 저는 군더더기 같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라이브에게는 군더더기 같은 게 별로 없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거 정확히 얘기하고 지금 쉴 때냐 아니냐. 그리고 수익 올린 사람 지금 쉬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다가 제 컨텐츠로 제가 나 같은 매매할 때 나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저는 내가 하는 컨텐츠라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본인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나도 그래. 나도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어. 나도 손절 저 같은 경우 선물하게 되면 5틱이 안 넘어가거든요. 보통 3틱이 많은데 그만큼 급등나갈 땐 피해서 하면 돼요. 피해서. 미리 막 사놓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흥분해서 사놓으면 이게 금방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매수했을 때는 쭉 올라가 있고 팔고 나니까 매도했을 때 파니까 쭉 하락돼 있고 그거를 견딜 만할 때 매수를 해야 돼. 조금 덜 먹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걸 1000%, 2000%, 10,000%, 뭐 10만% 터졌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다 먹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마디마디 먹으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고 한 20거래일이면은 그래도 한 15일 정도는 수익 나고 5일 정도는 뭐 손실 보되 손절 딱 한 만큼. 손절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그 이상 하면은 그 전날 수익 났던 게 다 뱉어나기 때문에 수익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수익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원금이 까졌을 때는 덜한데 수익이 크게 났다가 그게 원금이 되고 마이너스가 됐을 때 그 상실감이 더 커요.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기회가 달 때까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뭐 카톡은 질문하시면 다 알려드리니까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다 12월 하여튼간에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 또 12월 마무리까지 좀 잘 해가지고 희망찬 또 새해를 갖다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